안녕하세요. 오이캠핑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나텐 트레일러의 최고 모델이죠. TTR7 모델. 오늘 오이캠핑에 507호 고객님이 출고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 아직 못 보신 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텐트레일러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출고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 고객님과 함께 좀 리얼하게 한번 고객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07호 주인공 우리 보매님 모시겠습니다. 트레일러는 이제 처음에 이제 가장 먼저 딱 가서 자리를 잡아서 이제 캠핑장에 도착을 하시면 이 전원 인입선이 있을 거예요. 꽂을 때는 트레일러 쪽을 먼저 딱 꽂고 나서 캠핑장과 전원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거고요. 이 전기 안전 차단기가 장착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차단기가 있죠. 그래서 이 차단기의 스위치 박스를 먼저 이렇게 딱 올려주면 이제 들어간 이 전기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원 공급에 의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트레일러 내부에 모든 전원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콘센트에서 마음대로 이제 전기를 출력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딱 이렇게 보셨을 때 트레일러가 좀 앞쪽이 이렇게 좀 높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캠핑장에 딱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게 트레일러에 대한 수평이에요. 이렇게 수평을 한번 보시면 이게 평평해졌는지 약간 앞이 높은지 뒤가 높은지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럴 때 아웃 트리거라고 이 아웃 트리거가 네 군데, 하나, 둘, 셋, 네 군데 사방에 이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전동 드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두 손 잡고 이렇게 해서 내리셔도 되고. 자, 그러면 전동 드릴로 이렇게 하셨을 때 땅에 지면에 닿으면 살짝 트레일러가 들린다 싶을 정도로, 자, 방금 들렸죠? 이게 들린다 싶을 정도로 해놓으면 이제 이 네 군데의 아웃트리거를 쫙 내려놓으면 얘가 이제 고정이 되어서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 네슬링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락이 있을 거예요. 매미고리 락을 이렇게 따보시고 우리 이제 안찌기님하고 둘이서 그쪽에서 저를 바라봤을 때 거기 뭐가 보여요? 출입문이 보이시죠? 자, 출입문을 바라봤을 때 그쪽에서 하나를 외워주셔야 될 공식이 하나 있어요. 제 오이캠핑만의 공식인데요. 우, 좌, 좌, 우예요. 우리 고객님 옆에서는 오른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이 되고. 자, 우측. 자, 요렇게 해서 내려오면 여기에서 이 상판 지지대를 내려주는 거예요. 무릎 꿇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내려주시고 여기에 보셨을 때 디링이 있죠? 이 디링을 이렇게 빼. 그리고 이 사이로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끼워주고 다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쪽 상판 이렇게 열고 오셔서 반대편에서 잡아주시고, 자, 여기에서 혹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헐렁헐렁하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 고객님이 이렇게 손으로 살짝 좀 조여주시면 돼요. 가운데로 오셔야 돼요. 자, 가운데 오셔서 이 왼손으로 받친 다음에 이거를 잡고 그냥 팍 놓으면 아파요. 때리니까. 그래서 살짝 잡고 같이 무릎 꿇고 앉아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 가벼워요. 쇼바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 디링을 빼고, 여기는 직선이 아닌 대각선으로 이렇게 낮춰서 브라켓을 이 사이로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이 상판 지지대를.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렇게 디링을 채워주시고, 자, 그럼 텐트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제 텐트를 이렇게 한번 펼쳐보세요. 빼보시고 1차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빼놓은 다음에 이 텐트 밑에 폴대가 있을 거예요. 그럼 폴대와 텐트를 이렇게 같이 잡아주는 거죠. 네, 잡고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자, 세워서 당겨주시고, 자, 이쪽으로 왔을 때 여기에 있는 링을 2개 정도만 일단 먼저 예비로 걸어주세요. 이쪽도 이렇게 빼보시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게 폴대가 있죠. 이렇게 해서 폴대하고 텐트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세워요. 자, 여기서는 이제 폴대를 손을 놔버리고 텐트만 잡는 거야, 두 분이. 우리 보아하고 보매님이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죠.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팍 당기지 마시고 진득하게 이렇게 당겨주시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2개 정도만, 거기 링 하나만, 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저쪽으로 딸려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 스텝이 있어요, 발판. 이 발판은 뺄 때는 들어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넣을 때 이제 철수하시고 가실 때는 다시 이렇게 들어서 그냥 쑥 밀어 넣어주시면 돼요. 출입문을 열고 올라가셔서 지퍼를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여기도
끝까지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 폴대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가운데 딱 한 방에 그대로 쭉 일어서면 짤깍 하고 여기에 있는 뚝딱이 버클이라고 하죠. 이게 딱 걸리면서 이제 완벽한 집 모양이 형성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바깥에서 말아 올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또는 제가 늘 하는 대로 가르쳐 드리는 대로 안쪽에서 이쁘게 안쪽에서 이렇게 말아 올리셔도 돼요. 자, 이렇게 말아 올려서 여기에 있는 벨트 버클과 함께 얘를 이제 고정을 해 주시는 거죠. 자, 얘하고 얘하고 그다음에 얘하고 해서 간격을 적당히 당겨 놓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제 각자 링과 벨크로를 이용을 해서 사방을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텐션을 주고 집을 완벽하게 이제 집을 짓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벨크로가 있어요. 이 부분에. 그리고 이쪽도 뒤쪽도 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벨크로와 이 스텐 부분 있죠. 거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링이 있어요. 자, 이러한 링들은 여기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다보를 이용해서 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링이 2개씩 이렇게 있죠. 근데 얘를 2개를 다 한꺼번에 거는 게 아니라 하나만 걸어서 채워주시고, 이 하나는 혹시 나중에 얘가 떨어져서 분실하거나 파손되면 스페어로 쓰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는 이제 겨울에 방안을 위해서는 안쪽에서 얘를 이렇게 같이 고정을 해서 붙여주시면 바람도 안 들어가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이 벨크로 부분을 밑에서 위로 이렇게 바로 올려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항상 링만 잡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텐트를 같이 잡아서 텐션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시면 돼요. 아이들 옷 입혀주는 거 똑같아요. 텐트 이렇게. 자, 보니까 딱 펴지죠. 이 상태에서 이제 고정을 해 주시고, 여기에도 하나 이렇게 걸고. 어떠세요? 집이 이제 이렇게 딱 만들어진, 이제 진짜 딱 텐트 모양의 집이 딱 나오죠. 여기 밑에 보시면 볼트 3개가 있죠. 그럼 제일 긴 게 밑에, 그 다음에 짧은 거 2개가 여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딱 걸쳐서 넣으신 다음에 발을 이렇게 밟아요. 오른발을 이렇게 딱 밀어줘요. 그리고 혹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게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 볼트를, 여기 있는 볼트를 밑을 먼저 한번 잠가 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거. 그러면 이 뒤에 이거 벨크로 있죠. 찍찍이. 얘를 여기다가 쫙 해서 사방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캠핑 가서 달고 캠핑 끝나면 여기. 이 텐션바는 사이드에 양쪽 침상 쪽에 창문 어닝을 받쳐주는 역할. 밑에 보면 하단에 브라켓이 있을 거예요. 혹시 햇볕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얘를 살짝 이렇게 낮춰주면 되죠. 이렇게. 오케이. 여기 지퍼 있죠? 이렇게 풀어서 아예 분리하셔도 돼요. 자, 여기에 이 선반 브라켓에다가 얘를 이렇게 갖다 걸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브라켓 2개가 있을 거예요, 먼저. 그럼 얘를 먼저 여기다 끼워. 저기 끼워봐요. 오케이. 구멍. 네. 끼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얘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내려서 이걸로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위에. 오케이.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튼튼하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 키친 테이블을 사용을 하실 때는 여기가 이제 원래는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인데 옵션이 장착이 되니까 키친 테이블이 들어갔는데, 자, 문을 딱 여는데 이 출입문은 열 때 팍 놔버리면 안 돼요. 팍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빵 하면서 리벳들이 다 빠져요. 이 락 있죠. 이거 풀어서 이제 이 키친 테이블을 짜잔. 길게 나와. 한참 나오네. 길고. 자, 이렇게 나오면 얘가 밀려 들어가지 않도록 이 락을 눌러서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조리하다가 혹시 밀어도 안 들어가게 돼 있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안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다리가 있을 거예요. 발 2개 보여요? 네. 피스가 하나 보일 거예요. 거기다가 껴. 그리고 볼트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상단을 먼저 고정을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풀어. 그리고서 이게 땅에 살짝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땅에 이제 딱 지면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도 사람 올라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안정을 시켜놓고 여기에 이제 이 상판, 이 손잡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들어서 밑에 이제 취사 도구가 밑으로 이제 수납이 되겠죠. 여기다가 외부 선반을 넣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럼 딱 외부 선반이 딱 맞는 사이즈에 들어가져요. 딱 맞죠? 네. 그리고 이 선반을 올렸을 때는 반드시 이 락을 걸어 주셔야 돼요. 그쪽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이거를 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얘가 팍 내려가 버려요. 조리하다가 밥 먹다가 음식하다가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딱 있어야지 걸려요. 자, 풀어 볼게요. 그러면 취사가 끝나고 혹시 이거를 내릴 때는 이제 그 락을 풀어 주시고 얘를 놓으면 스무스하게 치가 유압에 의해서 스무스하게 내려가요. 쇼바에 의해서 팍 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음식 하다가 요 위에 음식이 있는데 팡 떨어지면 안 되잖아. 락을 풀고 슬며시 밀어 넣어서 그렇지. 그 락도 잠궈주고 이거 올리고 문짝은 꼭 끝까지 잡아주셔야 되고 여기 누르고 이렇게. 얘 이렇게 열면 제일 먼저 커버 가방, 그 다음에 얘는 버너 발에 발받침, 그 고무 패킹. 자, 이렇게 열면 산발이를 먼저 빼주시고 비닐도 이렇게 빼고 옷 있잖아. 얘 관리하는 방법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이걸 하나 이쪽 거로 올려. 여기 사이에 이렇게 넣어버려. 얘를 돌려서 요 밑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착각하면 이제 이 다음부터 안 떨어져요. 자, 여기 이렇게 착착착 껴주시고 이거를 하였을 때 미끌리지 않고 안 밀리죠. 그러면 이제 이 밸브 얘를 이렇게 빼서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여기 나사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볼트식으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돌리면 칙 소리가 나고 자 이렇게 해서 쓰는데 얘를 돌리면 이제 슉 소리가 나게 가스 새는 소리 자 나오죠. 그럴 때 딸깍 이걸 해서 강약 조절을 하는 거예요. 세게 파란불 이쁘죠. 이게 이제 캠핑 전용 플레이트 버너 비싸요. 149,000원. 자 이럴 때 가스를 꼭 하실 때 주의하실 거 얼굴 이렇게 뒤다보고서 불 붙이는 거 아니에요. 항상 가스 소리 불 붙일 때는 머리를 뒤로 한 채 고개 뒤로 해준 채 이렇게 머리 떨어져서 한번 더. 자 이제 이 쇼바가 침상 쇼바가 있어서 옛날에 없었는데 쇼바가 이렇게 자동으로 쑥 올라가요. 이렇게 침상을 올려놓으면 이 옆면 이 옆에 쪽에 작은 상판을 열어보시면 여기에 이제 구조가 이 무시동 히터 그리고 무버 전동 RV 무버 그리고 이쪽에 이제 에어컨 리모컨과 에어컨 실내기 이렇게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무시동 히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무시동 히터 여기에 이제 팬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본체 용광로라고 하죠. 여기서 불이 붙어서 바람이 일으키면 이 바람이 여기를 타고 나와서 실내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원 버튼을 이렇게 딱 키면 바로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팬이 돌아가는 모습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먼저 이 팬이 여기서 돌고 있죠. 그리고 나면 이제 좀 있어 불이 붙어. 그럼 여기에 용이 불 품는 모시가 표시가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불이 붙어서 여기가 점점 이제 따뜻한 바람으로 이렇게 나올 거고요. 무시동 히터를 켜기 전에 꼭 먼저 하나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저쪽 트레일러 후면 쪽에 있는 전용 기름통에서 뚜껑을 살짝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유압에 의해서 압축계에 의해서 연료 펌프에 의해서 압에 의한 기름이 당겨올 때 통이 이렇게 찌그러들어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게 열어주면 통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해주는 게 좋고 그럼 온도를 한번 봐볼게요. 아까 25도였던 온도가 지금 34도로 바뀌었죠. 이게 막 180도 200도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일 시끄러워요. 이제 바람이 좀 세게 나오고 휙 하고 나오고 시끄러워지고 자 그렇게 이제 지켜보시고 이따가 이제 다 워밍업 끝나면 제가 이제 다시 설명 드릴 거고요. 자 에어컨은 가정에서 쓰시는 것과 똑같아요. 대우 캐리어 건데 여기 보시면 자동 냉방 제습 있죠. 그럼 냉방 모드에 맞춰놓고 전원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자 불이 들어오죠. 그럼 현재 온도 지금 나오고 자 여기서 에어컨을 돌렸을 때 또 하나 유념해 주셔야 될 거 꼭 하나 하셔야 될 거 에어컨은 여기에 본체 실내기는 여기 있지만 실외기 있죠. 컴프레셔 돌아가는 실외기는
이 트레일러의 전면 스토리지 내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각 그 스토리지 안에 갇혀 있는 이 실외기는 순환이 잘 되게, 냉매가 잘 발생될 수 있도록 열이 발산이 되는데, 그 뚜껑을 전부 열어서 순환을 잘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에어컨을 킬 때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스토리지를 꼭 열어 주시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무버 관련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요거는 이제 우리 보매님이 잘 봐 주셔야 될 게, 자, 무버의 구조는 이 자동차와 똑같이 무버도 작동을 하려면 무버 키를 이렇게 꽂아서 여기를 돌려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돌리면 여기 불이 들어오죠? 여기에. 자, 그러면 여기가 무버를 작동했을 때 명령을 전달하고 제어하는 컨트롤러예요. 그리고 그 컨트롤러, 무버를 움직이게 하는 전원, 힘이 배터리. 그 다음에 이 배터리가 전원이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시켜주는 이 충전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제 이 배터리 전원을, 무버를 쓸 때는 이걸 돌려서 밖에 나가서 휴대폰이나 리모컨으로 조정을 하시면 되고, 자, 항상 이 배터리는 충전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 집게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물려줘야죠. 그러면 여기에 불빛이 보시면 불이 두 개가 들어오는데, 하나는 빨간불이 계속 들어와 있죠. 하나 밑에 깜빡거리죠. 자, 이거는 충전 표시등이에요. 밑에 거는. 그리고 위에 거는 전원 표시등. 전기가 들어갔고 얘는 충전이 되고 안 되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빼보면 어때요? 밑에는 깜빡거리던 불이 안 하고 위에 빨간불만 들어와 있고, 다시 얘를 꽂으면 깜빡거리죠. 자, 그러면 빨간불이 깜빡거리고, 처음에 빨간불이 계속 들어와 있다, 노란불이 깜빡거리다가 연두색이 깜빡거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연두색이 쭉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얘 배터리가 완충. 자, 배터리가 완충되었을 때 무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평균 40분에서 50분 풀 가동 시. 그래서 잊고 쓰셔도 돼요. 캠핑장 가시면 한번 충전해 놓으면 뭐 캠핑 한 10번 정도를 쓰실 동안에 쓰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무버를 캠핑장에서나 주차장에 쓰는 건 잠깐 2분 3분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잊고 쓰셔도 되는데, 그래도 캠핑장 가시면 항상 물려서 이렇게 충전을 완충을 해 주시고, 여기에 연두색 불이 다 들어와서 완충이 끝나면 집게를 분리를 이렇게 해 주시는 습관이 방전에도 예방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무버로 작동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 이 컨트롤러 쪽에 보면 무버를, 혹시 캠핑장에 가서 이제 휴대폰 블루투스를 통해서 무버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휴대폰 데이터가 안 되거나 블루투스가 연결이 안 되거나 했을 때, 바퀴와 무버가 물려 있는데 못 움직일 상황이 되었을 때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초기화 시켜 줘야 되겠죠. 그 초기화를 시킬 때 그거를, 센서를 포맷시켜 주는 키가 이거예요. 자,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꽂아서 딱 해주면 무버가 딱 꽂는 순간 초기화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배터리가 있을 때는 가능. 그러면 이제 배터리도 없으면 밖에 있는 바퀴를 직접 이걸로 풀어서 얘를 비상 응급 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따 제가 출고 때 얘를 가서 그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무시통 밑에 소음을 닫아놓고 한번 느껴볼게요. 이 정도의 소음에서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 오는지 한번 자 볼게요. 자, 이 정도. 그래서 저녁에 주무시는데 결코 뭐 방해가 되거나 뭐 소음이 그렇게 크거나 심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끄실 때는 여기를 딱 누르시면 꺼져요. 그럼 이거를 예열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예열되는 동안에는 또 찬바람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찬바람이 또 제일 강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그때는 약 한 2, 3분 정도는 센 바람 위에서 조금 소음이 있고, 그래서 다 예열이 되고 나서 이제 멈추면 여기가 이제 딱 끝나는 거. 그때 딱 폴딩 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수컷, 그 다음에 여기 암컷에다가 이렇게 같이 물려주시는 거예요. 얘는 한번 오늘 체계를 해 놓으면, 원래는 정석은 매번 캠핑 때마다 풀었다 쪼였다, 아니 채웠다 풀었다를 하는 게 정석이긴 한데, 오늘은 제가 넘기는 방법으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쪽에는 거기를 채워줄 때는 풀어주는 거야. 그 위쪽을 들어주고 채우면 쉬워. 오케이.
그렇게 하고 다시 채워주는데 가운데 거는 이거 봐요. 가운데 거는 얘를 체결을 하고 나면 끝까지 최대한 타이트하게 채워줘야지 가운데 물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지퍼 같은 데는 물이 새기 때문에 고이면 안 돼. 그래서 여기 항상 이게 덮어줘야 되고, 비 오는 날 만약에 피칭을 했을 때 앞에 타프가 비 오는 날은 앞에 좀 낮게 쳐주고, 날씨 좋은 날은 앞을 높여서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폴대 3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타프를 치기 위해서는 이 폴대 3개가 필요해. 자, 이미 한쪽에는 트레이를 위해서 일체형으로 고정이 되어 있지만 앞에 쪽에서 이 3개를 위해서 잡아줘야지 집이 형성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폴대의 높이는 트레일러를 피칭해 놨을 때 기준 항상 이 높이 정도, 이렇게 폴대 높이와 트레일러 높이 맞춰주시면 돼요. 가운데 메인 폴대. 그 다음에 옆에 사이드 폴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슬라이드 높이 조절을 통해서 여기도 얘보다 약간 이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이 타프를 치려면 이제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얘가 앞으로 3.5m잖아. 그러면 3.5m에 써야 되는 폴대는 앞쪽에 1.5에서 2m 정도의 거리에다 팩을 박아서 스트링끈을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얘를 치기 전에 미리 여기 발을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일직선. 자, 내가 보아 쪽으로 달려갈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5발을 딱 와서 팩을 빵, 40cm짜리 하나 빵. 그럼 저쪽도 마찬가지로 저 끝을 기준으로 5m 앞에다 팩을 하나 빵. 먼저 2개만 박아. 이 가운데 이 아일렛에서 구멍을 넣고 여기다가 라쳇이나 스트링 끈을 여기다 끼워. 그래서 고무 패킹을 막은 다음에 얘를 3.5m 앞에서 가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세우면, 자, 이쪽으로 오셔봐봐. 자, 반드시 가운데 이렇게 섰을 때, 자, 이렇게 세워놓은 이 폴대가 지금 사람이 잡고 있지만, 아까 우리가 5m 앞에다 박았던 팩에다가 이 끈을 저쪽에다 하나 빵, 이쪽에다 하나 빵 해서 얘를 이렇게 세워서 끈을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적은 폴대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봐봐요. 여기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끈을 끼고, 여기도 끈 넣고, 얘를 같이 이 라인에 맞춰서 세워주되, 이쪽에 들어가는 스트링 끈도 아까 5m 앞에 박았던 팩에다 같이 걸쳐, 하나는. 여기다 같이 이중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옆으로 가는 거 하나만 1.5m 앞에다 팩을 하나 빵. 폴대 3개가 타프 한 장을 세우는데 팩 하나, 둘, 셋, 4개에 의해서 딱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 봄, 가을에는 오픈해서 쓰고 싶으시면 이렇게 쓰시면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스크린을 치고 싶잖아요. 자, 스크린을 칠 때는 여름용 모기장 스크린을 치든 겨울용 스크린을 치든 모든 게 다 가운데 여기서 출발해. 이 폴대에 있는 라인에서. 여기 보면 지퍼가 나눠져 있죠. 자, 이쪽에 수컷, 이쪽에 암컷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나눴던 이 스크린을 우측 한 장, 좌측 한 장. 그러면 높아, 사다리 없어. 그럴 때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빼지 말고 폴대를 이렇게 살짝 뒤로 낮춰주시면 돼. 자, 이렇게 낮추면 손이 닿을 정도 내려놓고 체결하고 체결을 해서 다시 얘를 이렇게 이제 올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여기서 스크린이 쭉 마지막에 오면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는 스크린은 다시 이 옆면과 백스커트와 연결해서 사방에 바람을 다 막아야 돼. 여기도 이제 백스커트 지금 연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퍼를 채우려고 하는데 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를 보세요. 이쪽을 다 풀어버려. 이렇게 풀어놓고 이쪽에 와서 지퍼를 채우려고 하는데 끝이 안 나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끈을 저렇게 살짝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텐동 오잖아. 그럼 보세요. 닿잖아. 채우고 그때 다시 텐션을 줘서 빵빵하게 당겨주면 이제 빵빵하게 당겨봐봐요. 이렇게 라인이 너무 이쁜 각도로 이렇게 나오죠. 스크린을 치실 때는 딱 이렇게 안과 밖을 구분할 때는 여기와 같이 메쉬창이 바깥쪽에서 잡히면 돼요. 그리고 상하 구분을 할 때는 이렇게 까만색 부분으로 된 밑단이
아래쪽으로 가게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백스커트예요. 자, 이 백스커트는 되게 쉬워요. 여기 이게 보시면 벨크로 있죠? 찍찍이. 그게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돼요. 여기. 이쪽으로 오셔봐봐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여기서 이렇게 쭉, 이제부터 쭉 붙여나갈 거예요. 여기 쭉 나가보세요. 쭉 붙이고 나가요. 자, 이 부분 있죠. 여기도 이제 바람이 다 나가줘야 되잖아. 이때 자석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외부 선반 여기다 걸죠. 이렇게. 여기가 뜨니까 바람 들어오거나 모기 들어올 거 아니야. 자석들을 여기서 눌러주면 기침대를 쓰시고 할 때 이런데. 자석이 언제 필요하다고? 이럴 때. 아까 그 네오디움 자석.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사이드 스텝을 이렇게 빼보면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이 벨크로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개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도 바람이 안 들어오고 또는 이렇게 열고 닫고 들랑다. 이 가운데에서 이제 이게 빠지면 철순하실 때 양쪽 거를 지탱해 놓은 상태에서 내비두고 얘가 이를 먼저 빼. 가운데를 먼저 폴대를 빼놓고 양쪽 거는 줄만 빼버리면 돼. 그리고 폴대는 그대로 꽂아놔. 그래가지고 얘하고 들어.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거 봐봐. 방향을 이렇게 더 높이 들어야지. 오케이. 해서 이렇게 폴대 이렇게 옆으로 제껴. 그 상태에서 얘 가운데 이렇게 확 넘길 거거든요. 자, 보아님하고 두 분이 딱 호흡을 맞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쑥. 오케이. 오케이. 쭉 끝까지 가서 이제 뒤에서 다 잡아 당겨. 여기 이제 내가 좁아서 못 가는데 걸어가면 돼. 쭉 방금처럼 이렇게 쭉 해서 걸어가면. 요렇게 해서 넘긴 상태에서 딱 접으면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휴대폰을 들고, 자, 이렇게 이제 견인 장치가 되어 있는 거 이제 무브를 이렇게 끌고 오면 얘가 얘를 올라탈 거예요. 그럼 얘보다 높아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미리 올려줘. 이렇게 돌려서 올린 다음에 얘보다 좀 이제 높아졌다 싶으면 그걸로 이동을 할 건데 무버가 이제 여기서 1단으로 속도를 줄여줘야 돼요. 1단으로 바꿔주시고 그대로 갖다 얘를 이렇게 갖다 올리시면 돼. 한번 해봐. 쭉. 그렇지. 가서 살짝 왼쪽 들어. 더 가서. 오케이. 스탑. 됐어. 뒤로. 좀 더. 됐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면 내려갈 거야, 이렇게. 그러면 3분의 1 정도가 걸쳐지면, 자, 이게 이제 걸쳐지면 얘가 이제 안 도망가. 그럴 때 이제 여기서 무버 역할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거 꼭 벌려줘야 돼요. 자. 끝까지 이렇게 지금 차가 움직이잖아. 이제 브레이크 물렸던 게 풀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전원이 꺼지면 이제 무버의 차단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끼도 여기다 이렇게 꽂아놔도 안 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사이드를 채워놓고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끝까지 찰칵 할 때까지 이 바늘이 플러스에 갈 때까지 돌려주는 거야. 찰칵. 맞지? 그럼 착하고 채워졌잖아. 그러면 이제 잘 채워진 거야. 자, 이때 하나 꼭 귀찮아도 매번 해봐야 되는 게 혹시 얘가 잘 체결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반대로 띄워보면 돼. 그러면 칸이 떠야 돼. 자, 차가 뜨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잘 물렸으니까 차가 뜨는 거잖아. 그러면 안심을 하고 이제 얘를 걷어 올려. 오른쪽 바퀴를
자, 그러면 이 밖에 이렇게 돌아가. 오른발을 이렇게 살짝 들어주고 있으면 밖에 안 돌아가겠지. 그럼 돌리면 핀이 계속 올라가지, 이제. 끝까지. 여기서, 여기 보면 쏙, 여기 들어왔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얘 안 움직여. 그럼 얘를 내리고, 얘를 뽑아. 얘를 뽑아서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제껴주면, 이렇게 쏙 들어가면 돼.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올려주면. 여기 바퀴 위쪽으로 올라오게. 그러면 이게 견인이 이제 딱 분리가 돼서 출발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도착을 해서, 이제 이 선과 얘는 내가 갈 때 출발할 때 연결해 줄 거고, 도착을 했을 때는 반대 똑같이 역순하면 돼. 뽑아서 내리고, 얘를 뽑아서 왼쪽으로 돌리면 밖에 땅이 닿아요. 자, 그러면 아까는 무버가 물려 있었으니까 안 도망갔지만 지금 무버가 풀려 있잖아.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사이드를 채워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채워놓고 왜 차 안 밀리게끔. 자, 이 상태에서 돌리면 아까 칸이 떴잖아. 근데 이제 탈착을 해야 되면 칸이 뜨면 안 돼. 뭐만 떼야 돼? 얘만 떼야 되겠지. 그럴 때는 분리할 때는 얘 락을 누르고 얘를 제껴주면 X표로 가지.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돌려주면 이제 차는 안 뜨고 뭐만 뜨? 얘만. 완전 분리.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 되면 이제 차 주차하고 오시고 얘는 무버나 손으로 밀어서 주차장이나 캠핑장으로 이동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렇지. 갈라진 게 밑으로 6시 방향으로 잘하네. 혹시 얘가 주행 중에 얘가 이탈을 하게 되면 얘가 빵 잡으면서 주차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디다 걸어주는 게 좋냐? 위에서 찍어 눌러. 오케이. 꼭 신랑이 이거를 내렸는지 올렸는지 꼭 확인해 줘야 돼. 이거 올라놓고 가버리잖아. 그럼 얘는 엑셀 패드야. 뒤에 뺑 4km에서 7km를 달리면 패드 엑셀 다 달라붙어. 꼭 이게 내려간다고 확인하고 출발. 혹시 가다가도 시원찮으면 갓길에 세워놓고 후진기가 딱 넣어보면 카메라 보여.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 시원찮을 때 확인하고. 두 번째, 아까 이걸 올리라고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 심지어 여기까지 안 올리고도 그냥 또 바닥에다 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얘 찢어져 가지고 얘 파손되는 것은 20만 원 밖에 안 해.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때려버려서 밀려서 얘가 빠질 수 있어. 그러면 대형 사고야. 그러면 이거는 돈으로 환산해 보험 처리해야 돼. 세 번째, 무버가 있는 사람들은 2가지가 더 추가가 돼서 5가지가 돼. 무버 없는 사람들은 3가지만 주의하면 돼. 요거 안 벌리고 가는 사람들 많아. 근데 급한 마음에 저거 체결해 놓고 무버 이거 휴대폰에서 쭉 벌려야 되는데 안 벌리고 그냥 가. 그럼 붙어 있잖아. 그럼 얘 밖에 안 굴러가. 끌려가는 거야. 근데 끌려가면 타이어 다 닳아질 것이고 가는 과정에 충격이 모터가 다 망가진다고. 그럼 요거는 얼마가 나올 것 같아? 한 200~300 나와. 네 번째, 무버를 쓰셨으면 이 키를 꼭 빼셔야 돼. 돌려놔야 돼. 아까처럼. 이게 켜져 있으면 어떻게 돼서 배터리 다 방전돼 버려. 그러니까 꼭 빼야 돼. 마지막, 얘는 쓸 일 없죠. 혹시 얘 난로 기름통을 썼을 때 얘를 딸 거야. 기름을 놓고 얘를 했는데 안 잠그고 출발을 하면 얘 이 자물쇠를 안 채우면 없으면 끈으로라도 묶어줘야 돼. 얘가 빠져서 덜렁덜렁 하다가 이거 니벳이 빠져. 그럼 이 쇳덩어리가 뒷차 때려. 그러면 이것도 대형 사고야. 보험 처리. 그래서 그 5가지를 출발 전에 한 번만 눈으로 쫙 훑어주면 돼요. 자, 좌회전, 우회전, 비상등, 브레이크, 우진벨, 미등 잡폭등. 오케이. 어라이. 자, 여기서 우회전.